끄고. 큐. 네. 음악 꺼야 음악 큐 없어. 아이. 아 시작해요? 예. 네, 오늘 4월 5일 안희정의 임시정부 팟캐스트 방송 시작합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5명 모였는데요. 방송 가로로 나오네요. 예. 네? 아, 아 놀래라. 세로로 나와야 아, 되네. 새로. 저거 저장될 때는 그렇게 나오던데. 아, 그냥 그래요? 괜찮나요? 네, 네. 괜찮게 나오던데. 네. 그런 걸 흔들리면 안 돼요. 제 라이브로 지금 보고 흔들렸어. 계시- 흔들렸어 지금. 라이브로 다들 보고 계신다고요. 흔들렸어 지금. 지금 사람들 미영둥지 다 예쁘다, 똑똑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데. 저 안내 멘트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고 아니요,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편집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야. 아 지금 이미 시작된 거 아니요, 아니에요? 편집의 달인이신데 왜 그러세요? 저 인사 먼저 하시죠.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선을 마치고 지금 첫 방송이죠? 예. 네. 네, 다들 어떻게 뭐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뭐 정말. 주말까지는 잘 아. 보냈습니다. 아니 사실 네. 좀 멘붕이 좀 있었죠. 아무리 이제 네. 저희가 뭐 염려는 솔직히 했었지만 네. 그래도 결과가 뭐 희망을 계속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었는데 막상 그 뭐 홍재영 씨 그 양반 네. 목소리로 숫자를 들으니까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또,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이게 진짜로 결과를 확인하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제가 거의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열렬하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네. 네. 그래도 지금은 좀 받아들이고 그냥 그 다음 스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후인동지는 어땠나요? 뭐 기대한 만큼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저희가 길을 봤다는 거에 참 만족합니다. 한수산 동지는 뭐 저는 경선, 예,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대로 얘기하시죠. 걱정 하지 마시고 네. 뭐 지나간 건 저는 별로 생각 안 하는 편입니다. 네, 내일을 쿨하시네요. 준비하자. 네. 걱정 아니, 마십시오. 안 지사님이 그날 그 끝에 노래 한 곡 부르자고 하더니 그 걱정 말아요 그대 그거 부르자 그러니까 그거 너무 처진다고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선곡하시더라고요. 네. 아유 우리도 뭐 이렇게 처질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 지사님이라고 불러요. 복귀하셔가지고. 네, 맞아. 안 지사님이죠. 그렇죠. 네, 지사죠. 네. 네. 아유. 네. 뭐. 시작부터 너무 처지는 거 아닙니까? 뭐 쳐져. 그러면 일단 어떻게 네. 그 안타깝게도 경선에서는 일단 패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러니까 요 패인에 대해서 어떻게 페인 패인에 대해서 네. 한 분씩. 예, 저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별로 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좀 대선 전국 자체가 짧았다는 것도 굉장히 네. 좀 큰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일단 문재인 씨가 정권 교체라는 그 프레임을 먼저 선점한 상태에서 네. 그것을 쫓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네. 일단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안 지사님의 개인적인 실수라고 하면 네. 그 선의 발언 이후에 뉴스룸 출연. 네. 그 제 주변에는 그때 이후로 안희정을 안 보게 됐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좀 더 쉽고 유연하게 좀 빠져나갔으면 지지율이 20%를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조직입니다. 네. 음. 그 민주당의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 씨에게 굉장히 크게 유리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요라고 사람들이 아니요. 네. 아니, 저도 네.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 전현주 씨가 기울어지는 농장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저는 뭐 제가 제일 넘버 원으로 꼽는 원인은 역시 조직력이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언론에서 기사로 본 건데 적어도 50만 표에서 60만 표는 그 문 후보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실질적인 선거운동 뭐 이런 부분. 근데 그거를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원래 그 문의 지지자들 그룹이 모아온 어떤 표가 한 3, 40만 표. 그 다음에 정당 내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친노라고 불렀던 친노 그룹들이 대부분 문이 먼저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표가 또 한 20만 표 내외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를 먹고 들어가는 데다가 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아까 그런 기울어지는 운동장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형평이 맞는 선거 관리였나 이런 부분에도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미 권리당원 네, 권리당원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네. 그 점에서 네. 안타까웠죠. 참고로 이번 달에 제가 권리당원이 돼요. 저도 그거 네, 저도 감사합니다. 비슷한데. 저도 비슷한데. 아, 그 이번 달에 네. 권리당원이 네. 네. 그 10월 달에 했으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이게 11월. 무슨 권리가 생기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당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랑 최고위원 뽑을 수 있는 권리 그렇게 아, 생각. 아, 그래서 이번 그래서 달에 권리당원이 그런가 보구나. 네. 이번 달에서 지역 사무실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아니 우리 저희 태훈 동지 네. 권리당원으로서 권리당원 안내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냥 민주당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가입할 정당이 없어서 가장 그래도 민주당이 저한테 가까운 것 같아서 가입했는데 많이 멀어졌어요. 그 이제 뭐 그 페인 분석을 좀 하는데 네. 그 페인 분석은 우리 후보 네. 그래서 뭐 정확히 다 하셨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참 좋은 후보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 시합이 진 다음에 그 페인을 선수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고 감독이 내가 지휘를 잘못해서 졌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사님은 그 본인의 탓이다. 근데 사실 그거는 또 맞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은 원래부터 없었고 조직은 없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커진다는 건 결국 나중에 빚 갚아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조직 없이 깔끔하게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꼭 20%에서 넘어서지 못한 게 본인 스스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의 준비가 덜 됐던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 일단 조직적으로도 불리한 건 맞았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조직적으로 불리한 게 많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이번에 대선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제였어요. 그거를 보여줬으면은 대선에도 확실히 퍼센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런데 그 확실한 그 카리스마를 저는 안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투표를 할 때 감정적인 투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감정적인 그러니까 멋있는 좀 약간 카리스마를 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라는 후보는 카리스마보다는 우리가 나아가야 된 합리적인 선택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 생각을. 저는 그 의견에는 약간 좀 이견이 이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선은 카리스마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선 조직이. 대선 본선은 카리스마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데 근데 노무현은 그때 어떻게 됐죠? 노무현은 정말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미 경선인단 자체가 사실은 이겨 있었어요. 사실은. 저 그때 초등학교에서 몰라. 그때 명계남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사실은 이미 인단에서는 이겨 있었습니다. 이미요? 네, 역전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뭐 그랬다 그래요. 이제 경선인단이 처음에 한번 신청을 하면 무조건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선정될 권한만 주고 선정이 되면은 가고 하는데 그때 뭐 1인당 몇 명씩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제로 얼마 모았다 그랬죠? 명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150만이요. 150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참여 인구가 훨씬 적을 때니까 그 실질적으로 우연이란 건 없는 거죠. 저 선거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역전승이라 알고 있는데 네. 이미 역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분석, 원래 있었던 뭐 친노그룹의 정치인들이 모아준 표,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문 지지자들이 모아준 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저도 뭐 주변에 나름대로 신경 써서 경선 등록시키고 이런다고 애는 썼지만 그 문 지지자들 그룹에 비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저도 지지한 지 뭐 2달째 됐는데 이게 약간 초보 티를 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보면. 약간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아, 경선인단을 많이 못 모아가지고 죄송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환경적인 면에서는 살펴보면 일단 조기 대선이었다. 예, 그렇죠. 라는 면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좀 더 그렇죠. 있었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라고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그렇겠죠.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는 뭐 조직력에서 딸렸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후보 개인의 문제에서는 좀 이슈가 커졌을 때 대처가 약간 유연하지 못했다.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네, 뭐 그렇게 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정리를 것 해볼 같아요.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뭐 또 그 개인의 문제에서 또 한 번 더 보자면 뭐 그러면 캠프 조직 면에서는 뭐 문제가 없었을까요 혹시? 캠프라고 조직을 꾸린 거라고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엄청 크게 꾸린 게 아니니까 네. 지지 선언들 받고 뭐 작다고 큰 거가 문제점이 많다고 막 하니까 그렇다면 뭐 작기만 한 거는 무조건 장점이냐 근데 저는, 그렇게만 볼 예.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지지자님들이 그 박영석 의원을 되게 폐인의 요인으로 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문지자님들한테 일침이라면 일침일 수 있는데 그 안캠프의 네거티브라고 하면 맨날 박영선 이철이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2명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경북의 나무라는. 네. 그러니까 맨날 생각나는 게 2사람밖에 없으니까 2사람 이름밖에 얘기 안 하는 두 거예요. 사람 그 2사람이 다 생각난 게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여러 요소가 있고 예. 뭐 투표 성향도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물론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계량해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할 것 같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뭐 요새 하도 공격을 당하고 뭐 조리돌림 당하듯이 그렇게 거의 진짜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뭐 박영선 의원한테는 오히려 좀 약간 짠한 게 발동한다고 할까? 뭐 딱 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저희가 그래서 천사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예. 저도 그거. 저는 그게 되게 네. 저 눈물 났어요. 좀 약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기사 뜬 거를. 네. 근데 모든 후보들에게 천사라는 그 천사원을 주면서 그 후보들을 지지했던 그분들에게 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서 저는 같은 지지자로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12,048원이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원래 주장자가 그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허소임 씨라고 그 양반 네. 그 양반 거를 제가 다운 받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정말 네거티브 캠페인 그 원래 18원 송금한 거 네. 이것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은데 그런 모티브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잖아요. 네. 그분들 그 발상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발상이 너무 멋있어요. 네. 1,000원씩 모여서 1,400만 원이 되기를. 저희도 네. 또 아이디어도 좋아. 솔직히 네. 40원 보내자라면 좀 부담되잖아. 네. 12명한테. 그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되게 신선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두려움의 맨 대상이었을 처음에 텐데. 무서웠대요. 예, 이거 그러니까. 왜 보내지? 네. 왜 보내지? 네, 그런 네. 후원금 물결이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텐데, 예, 그게 되게 신선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비문 계열, 특히 이제 안지사님을 지지했던 그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지금 뭐 약간 뭐 안지사님 지지했던 의원 말고 이제 비문 계열 네. 의원님들 사이에서 지금 뭐 탈당 소리도 있고 한데,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이 되었죠. 예, 예. 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좀 네. 어떻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 천사 후원금이? 저는 이게 이 운동을 쓴 중앙일보 기사를 봤었는데 네, 그 밑에 댓글을 봤어요. 네. 안희정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악플이 없는 기사를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맞아요. 참아.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비문과 그 친문 이렇게 나눠서 민주당의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비문에게도 하나의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 당신들이 민주당의 하나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비문은 항상 소외되거든요. 친문이 주도적으로 항상 민주당을 주도하는데 그래서 비문이 나갈까 말까 항상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외통지의 열성당원이라 확실히 해석이 참신해. 아니 그 기사에서도 그런 식의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탈당을 하려고 하거나 이제 생각하거나 그런 의원들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어떤 기회나 뭐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 아까 뭐 네거티브에 반대되는 말로 포지티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보통 정치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욕하는 소재잖아요. 근데 정치에서 이런 미담이 나오니까 좀 국민들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8원이라는 좀 18. 그러니까 18원이라는 뜻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되게 좀 통쾌했던 게 우리 안 지지자들의 활동이 그 양념 발언을 완전 엿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요. 네, 안지사님 그 지지자들. 예. 진짜 멋있어요. 그러네요. 멋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씨의 양념 발언을 그냥 완전히 덮어버렸다. 네. 그러니까요. 클래스 보소. 양념치킨.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비문 의원들이 뭐 탈당을 하느니 마느니 네. 이런 고민들을 뭐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난 뒤 깔끔하게 승복을 하고 네. 뭐 민주당 뭐 지지자들은 또 각기 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이제 후보 본인은 민주당의 힘을 모으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안희정이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가 좀 드러나는데 어쨌든 정당은 장터다. 아니 나가기보단 안에서 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책과 제품으로 그 당의 주도권을 장악해오면 된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안희정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문 의원들도 나갈까 말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한편으론 당 안에서 어떻게 이걸 바꿔나갈 것인가를 네. 단지 지금까지는 비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친문에 대한 안티테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넘어서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네, 있으시다. 함께 넘어갈 방법을 어떻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씨가 싫어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해서 기사가 뜨는 것도 사실은 문재인 씨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번 그쵸. 대선 장독에서는. 네. 함께 고민을 하는 이제 문재인을 띄울 때는 항상 부정적인 기사가 뜨고요. 그 언론 매체를 볼 때는 다른 후보를 띄울 때는 그 안희정 후보 말고 다른 그 민주당 말고 다른 후보를 띄울 때는 긍정적인 그 약간 도전의 기사를 띄우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오늘 아침에 보면은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건데 여기서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 항상 그 언론에게 적이라는 그러니까 언론에게 약간 안 좋은 기사를 쓰는 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약간.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이 판에 들어와 보니까 전에는 저는 뭐 직딩이잖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이럴 때도 누군가랑 또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뭐 협상도 해야 되고 뭐 사업이라는 건 양쪽 다 남나야 성립하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일을 하다가 그때는 뭔가를 먼저 얘기하거나 흥정을 해야 되니까 뭐 아젠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젠다 세팅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 오니까 웬 놈의 프레임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프레임을 씌워. 근데
나는 이번에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경선 치르면서 진짜 문 후보 진영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선은 진짜 프레임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문 후보가 항상 당하던 프레임을 경선에 푼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뭐 탈당 문제나 뭐 저는 뭐 사실은 민주당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요새는 급 관심이 생겼어요. 이게 사실 경선 때 내가 밀던 후보가 딱 안 되고 나니까 이제는 저도 슬슬 이제 올라오는 거야. 저도 올라왔어요. 용광로 끌어오르나요? 그래서 근데 참 또 한편으로는 그게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제가 안지지를 하다 보니까 안지사님의 생각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너무 가려. 이거 뭐 완전히 뭐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야만 뭘 해야 된다 저번 그러니까. 주에 교과서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대로 하시기 바래요. 하고 싶어요. 그대로. 맞아. 네. 어린이 초등학교 안희정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네이버에 네. 민주주의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떠요. 우리 페북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 이렇게 찝어서 올려놨습니다. 보니까 4학년 사회인가 거기던데요. 맞아. 아까 제가 잠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비문 의원들은 뭐 탈당보다는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데 그 신경을 쓰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 친문 의원들이나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4학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양성의 인정, 이게 민주주의인데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냥 것이고 탈당 요구하죠. 그냥 뭐 조금만 다른 목소리 내면은 나가라. 이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이 바꿔나가야 할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저도 이제 뭐 민주당에 이제 처음에는 민주당을 좀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안희정이라는 분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태도가 됐고 이제 뭐 우리 열성당원 호인동지나 뭐 열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세운동지 민주당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통해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좀 역사나 지식 같은 게 좀 늘었어요. 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호감이 있는데 이제 고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지사가 이제 당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못 가겠는 거예요. 네, 저도 뭐 대안이 특별히 없잖아요. 안지지를 철회할 마음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데 있어서도 과연 문 후보만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고 그쪽 진영에 대해서 계속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잘 안 돼요. 저도 어떤 때는 뭐 우리 페북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저보다 이제 더 열받은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자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민주당 자체가 뭐 패단 아니냐. 뭐 적폐란 얘기. 적폐란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했던 말이 새록새록 나왔다. 그때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저러나? 진짜 그리고 야 나갈만 했겠다. 안철수도 이해하고 막. 김종인도 왜 나갔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좀 안쓰럽게. 그러니까 동정표가 늘어났어. 동정표가. 시장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맞아. 대선 포기까지. 전에 오죽했으면 포기했냐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뭐 간철수를 넘어서 뭐 개철수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근데 지난번에 페북에서 어떤 패친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그룹에 있는 분인데 야
후보까지 양보하고 걔까지 했는데 네. 지금 아주 독하게 맘먹었을 거다. 뭐 그런 네. 얘기 한 거 보니까 네. 또 좀 달리 보이더라고. 상당히 독하게 마음 먹었죠 지금. 네. 네. 음. 연설하는 것만 해도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제 너는 누구 찍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각자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잖아요 요새. 네네. 그럴 때 저도 이제 사실 고민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민주당이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제가 개인적인 성향 같으면 그 뒤도 안 돌아봤지. 근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동지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당원이 아니라면 이제 많은 분들 또 많은 고민하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신입 당원이었다가 이제 권리 당원에 들어서는 되게 입장에서- 열성 활동자시거든요. 네. 저한테도 막 열성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 안 지사님의 또 그런 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당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혁을 하는 그 당원의 입장에서 당에 그 개입을 해서 개혁을 하는 게 맞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또 예. 안희정 지사님이 이제 맨 처음에 정당 정치가 제대로 돼야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된다 그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씀이 좀 와닿았어요. 네. 경선을 치르면서 네네. 정당 정치가 바로 잡아야지 올바른 문화가 서겠구나라는 게 정당 정치가 아마 대한민국의 대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 경선 자체가. 그 경선에 지금 이 페인을 지금 저희가 뭐 환경적 요인, 뭐 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을 다 측면에서 살펴봤지만 이 구조적 요인에서의 그 페인이 바로 이 정당 정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언론 기사를 본 거지만 네. 그 민주당이 이번에는 흥행 요소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엑사이팅한 게임인데 네. 이런 엑사이팅한 게임에서도 사실은 경선을 통해서는 이미지가 오히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네. 일반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전하지는 못했다. 네. 오히려 이제 다른 정당들이 뭐 오히려 흥행 요소가 없잖아요. 안철수 후보 있는 뭐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는 원사이드한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길 사람이 정해진데 무슨 흥행 근데 요소가 있겠어요. 저는 근데 어. 그 국민의당 경선을 보면서 왜 안철수가 된 게 흥행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국민의당 경선을 보면서 안철수가 된 게 왜 흥행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도 그러면 70%인데 대세였잖아요. 국민의당 그건 참여 인원이 많아서 흥행이라고. 근데 참여인을 있죠. 정확히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원래 당에서 예상, 예상했던 예. 것보다 예상 많았기 때문에 이제 흥행이고 자체 판단으로 네. 예, 그리고 흥행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네. 참여한 네. 이유가 어쨌든 국민의당과 안철수에 대한 기대, 관심과 네, 기대가 기대가 높다는 있어서. 걸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 속에서 이제 흥행했다라고 자평하는 거죠. 예. 싶어요. 또 열성당원은 바로 댓글 들어오네. 언론들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는데 네. 언론 좀 주의할 게 언론들이 너무 국민의당이랑 안철수를 띄우고. 띄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수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건 한편은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민주당 경선이 뉴스의 중심이었었기 때문에 안철수는 사실 밀려났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어쨌든 문재인의 대항마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대부분 언론의 입장에서는 문재인보다는 안철수의 호의적인 것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아니, 두 가지가 근데 같이 좀 결합이 돼서 저는 언론이 뻥 튀기는 튀긴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게 없는 거를 알조까지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사실은 안희정을 지지하던 분들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제 주변에 여럿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지율 변화는 있을 거예요. 아유, 지지율 변화 막상 막하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그러면 안철수에게도 사실은 뭐 바로 최대 대선이네. 후기죠. 후기라고 할 수 그죠. 있겠네요. 이제 최대. 이럴 때 언론도- 손님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언론도 호의적이고 상황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저 뭐 안희정을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도 이번에 학을 띄고서 아예 안철수를 지지하겠다는 분들 정말 주변에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 탈락하는 순간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저의 근데- 기본적인 예. 입장이고 예. 안희정을 지지했던 분들은 뭐 민주당원이라면 또 당원으로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원이 아닌 분들은 뭐 지사 우리 후보도 그랬잖아요. 네. 민주당으로 민주당원들은 단결을 하는 게 맞겠지만 네, 그렇죠. 당원이 아닌 분들은 다시 주권자 정부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본인의 선택에 맞게끔 그렇죠. 선택을 하는 후보는 것도 또 누구도 뭐 네.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후보는 당연히 그 당의 지지를 하는 그렇죠. 것이 의무라고 말을 했어요. 후보의 의무라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예. 후보 의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같아요. 보수냐 그러니까 기득권의 줄선 사람들이냐의 차이인 거지. 그 별 크게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보수 대 그냥. 줄선 예. 기득권. 오, 예. 지금 약간 아니 프레임. 근데 좀 줄선 기득권은 그러니까 줄선 기득권은 이제 문재인 쪽이 뭐 근데- 줄선 기득권이냐 보수냐 뭐 이 차이인 것 뿐이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남은 사람들한테는. 아니 그리고 그런 네. 게 있는 거죠. 이제 저도 모처럼 이렇게 87년도에 헌법 바뀐 이후에 이제 대통령을 뽑아보는데 여태까지는 정말 항상 차악을 뽑았거든요. 제가 그 투표를 안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모처럼 최선을 한번 최선을 버리고 투표할 만한 네.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또 차악을 골라야 되나. 예, 심지어는 나 투표 안 할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하는지 아까 아니면 그거 봤어. 나 댓글 달았어. 저는 당원이니까 아무래도 저기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지지자들도 똑같은. 그렇겠네요. 제가 고척돔에 있는데 그때 왜 우리 만나기로 해갖고 좀 인터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그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색깔이 다 있잖아요. 전 뭐 노란 목도리 하고 거기는 오렌지색 옷 입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제 몇 분 있는데 뭐 멋쩍어 갖고 제가 좀 먼저 물 한 모금 먹으면서 말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들도 사실상 패배할 것이라는 거, 뽑히지 못할 것이라는 걸 좀 절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은 그 약간 진보당 심상정 쪽으로 갈 것 같은 얘기를 하던데요, 그때. 근데 생각보다 심상정의 그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그 지금 봤을 때. 일단 언론 노출이 너무 적었어요. 예, 그렇죠. 김상정 씨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저 오늘 기사를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오늘 그 김종인하고 홍준표 네. 대표하고 그 대선 출마 시사를 기사가 막 났죠. 크게 났나요? 저 하나 홍석현? 홍석현하고 김종인하고 또 한 명이 셋이서 정운찬. 예. 그게 그분들이 그거예요. 개헌파. 네. 말 그대로 개헌파들 이제 내각 중심제를 원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정권 보셨어요 기사 다들? 저는 김종인 대선 출마는 난 김종인만 보고 네. 홍석현이나 그렇게 정운찬까지. 셋이 모여서 같이 한다는. 네, 같이 뭐 뜻을 모은다는. 근데 아까 뭐 내각 책임제. 저는 뭐 개헌은 사실 개헌 빨리 해가지고 네. 뭐 안지사가 이제 5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3년 후에 대통령으로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개헌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도 이제 있는 헌법이 왜곡돼 갖고 적용이 돼서 그렇지 뭐 헌법이 잘못돼 갖고 꼭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헌법을 계속 개헌한다 하는데 헌법에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건 기본권이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편에 나와 있는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정부의 체제라든가 통치 체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국민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근데 기본권 중에 뭐가 더 바뀌어야 된다고요? 일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건 찬성 반대의 문제는 각자의 거기에 따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소수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논의에서. 예.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권력 예, 이양 권력 이양을 구조를 어떻게 어떻게 예. 바꿀 아니 것이냐. 근데 원래 이제 뭐 헌법학자 중에는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욕할 사람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여태까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헌법 개정이 자주 된 나라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헌법 개정사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특히 뭐 대통령을 이렇게 단임으로까지 하게 된 데는 옛날에 우리 뭐 독재 정권의 아픈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뭐 퀀텀 점프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비주류가 정권을 잡은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온 거거든요. 이번에 뭐 바로 우리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안 지사님이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것도 사실은 퀀텀 점프가 아니라 이제 한 계단을 더 밟아야 다음 계단을 밟을 수 있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안희정 지사님이 이번 경선에 패배하는 걸 보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계속 떨어지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서 네. 결국은 대통령이 됐듯이 네. 안희정 지사님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이런 번외로 이런 기사를 또 봤는데요. 그 정의당 심상정 씨에 대해서는 의원에 대해서는 그 기사나 이런 어떤 언론의 조명이 하나도 없는 예, 그렇죠. 편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조명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KBS 토론에서는 뺀다는 예, 얘기예요. 그 예, 그러니까 언론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정당을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이런 거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지금 그 지식인들에 대한 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조명을 한다 뭐 이런 거에서 비판을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인들 작태에 대해서는 그 원래 그 네. 민주당 경선에서 봤을 때 박원순이랑 김부겸의 기사는 철저하게 안 나왔어요. 문재인이랑 이재명 기사가 주로 떴고 안희정 지사도 별로 안 나왔거든요. 철저하게 배제하는 소외시키는 약간 원래 그림이 문재인과 이재명 그림으로 갔었어요. 맨 처음에 탄핵 정국 할 때는. 그게 이제 진보 분열.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아마 심상정 후보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그건 것 같아요. 그 소외시키는 거. 근데 제가 언론인 출신인데요. 예. 그런 거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높은 사람을 많이 다루는 건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서 안 나오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 낮은 분들도 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열심히 보도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언론의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는 상품을 많이 보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자나 언론사들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뭐 아주 고도의 프레임을 짜서 기사를 내보내고 그런 경우는 좀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식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인데 근데 예컨대 만약에 KBS가 그 정의당을 빼기로 했다면 아마 그 기준은 그 원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교섭단체. 교섭단체를 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하고 따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왜 조중동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게. 근데 언론이 이제 상업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그게 하나의 뭐
영화 내부자들처럼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영화보다 뛰어넘는 거 더 아니에요? 재밌는데. 더 재밌어. 지금 영화보다 더 아, 재밌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서로 견해 차이가 좀 있네. 내부자들 그 감독이 2를 못 만든대요. 너무 아. 손실이 더 뛰어나.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뭐 아니, 너무 그렇게 또 악의적으로만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언론이 날조한 건 없다 이랬더니 우리 김미숙 씨가 가끔 날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써주셨네. 심도 봉대를 많이 하긴 하죠. 근데 뻥튀기는 정말 뻥튀기는 튀기죠. 많이 하죠. 뻥튀기는 튀기는데. 특히 조선일보가 잘하는 게 그 뻥튀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조선일보는 헤드라인을 비틀기, 그렇죠. 비틀기, 그러니까 예. 아주 별 뉴스도 아닌데 네. 그게 정말 대단한 것처럼 예. 이 포장하는 기술. 예,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인정하죠. 그 헤드라인 뽑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그게 그분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밤의 제왕. 그거는 이제 100년 역사에서 예. 단련된 예. 경험과 경험이 또 옛날 얘기지. 경험들이 전수되고 뭐 그런 기본적 전설의 원칙들이 네. 또 신문사에 가면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편집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뭐 어떤 팩트도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물을 오른쪽에서 보는 거랑 왼쪽에서 보는 거랑 같은 사물이어도 같은 사실을 얘기해도 전혀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뭐 침소봉대를 하고 이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걸 부각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을 비판할 때 그런 맥락에서 비판하면 되는데 마치 이제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 네. 음모를 저가 이제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정치판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자를 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절대 언론이 판을 어느 순간 틀 수는 있지만 끌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꼬를 밟고는 역할은 언론이 하지만 판을 끌어가는 건 언론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할 수도 없고. 잘 판단을 해서 저희가 뭐 그러니까 이해할 건 이해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판단을 해서 이제 해야겠죠. 그 지금 뭐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여론조사가 항상 맞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민하고 그 네. 대선 후보 같은 건 그냥 잘 알아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아, 그럼요. 네. 그거는 네. 조용히 네, 조용히 오늘 그냥. 9일날 네. 아니,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뭐 안지사님을 뭐 대선 후보로든 정치인으로 지지하기는 하지만 뭐 안지사님이 나한테 시킨다고 내가 주권자인데 제가 뭐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제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다만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을 고려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겠죠. 그건 예. 부인할 수 없고. 5시 6시에 투표가 마무리하는데 그 전까지 잘 고민하다가 어떤 후보가 그나마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우리 말을 더 잘 들을 건지 그거를 결정해야지. 남들 뭐 뉴스에 나온다고 저 사람이 짱인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구태 정치가 될 수밖에. 근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정도의 분들은 엄청 정치인데 고도화돼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뭐 안지사님도 좋아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누가 뭐 안지사님이 숭배의 대상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들이 더 적임자인지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올바른 투표를 행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네. 우리 돈으로 월급 주는 사람 뽑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장이에요. 아, 네, 그래. 우리가 네. 사장이고요. 네. 사칙이네, 사칙. 네, 그러면 이제 1.5부가 되겠네요. 네. 이것으로 그 안지사님 우리 안타깝지만 패배 요인을 뭐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또 대선의 이제 향방을 뭐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그 또 한 명의 멤버가 민옥 동지가 네. 참여를 해서 우리 2부 같이
잠시 후에 이어갈게요. 네, 우리 조민웅 동지가 오늘 충청도 출장 갔다가 왔는데 한번 네. 그 동네 네. 그 동네 분위기 어떤지 분위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따가 네, 해보도록 잠시 하죠. 후에, 네. 감사합니다. 5분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예, 좀 이따 봬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네. 저 꺼주세요.